네, 안녕하십니까. 웰스머니TV 강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 컨텐츠 작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기업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말할 필요가 없는 국내 대표적인 대한민국 1위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사업 부분이 DX 부분, 그리고 이 DS 부분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경험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TV를 비롯해서 모니터,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를 생산하는 사업 부분이 DS 부분이고요. 부품 사업, DS 부분은 디바이스 솔루션, DRAM, NAND,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OLED 등의 패널들을 생산하고 있는 SDG 사업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시장 협력 증가인데요. 일단 그 전에 삼성전자가 지난 7월 5일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 74조, 영업이익이 10조가 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는데 당초 시장 컨센서스가 약 8조 6천억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습니다만 20% 이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 또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실적 상승을 견인을 했죠.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주면서 메모리 판가 상승에 기반한 그 DS 실적 개선이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를 유발하는 데 또 기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낸드의 경우에도 웨이퍼 인풋 증가가 생산 리드 타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3분기에 더욱더 크게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GPU 성능 개선이 HBM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더 많은 HBM 컨텐츠 장착이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분기 못지않은 영업이익, 2025년도까지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빅테크 AI 협력이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강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 개화되는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서 개방형 생태계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계를 통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AI 협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 AI 확대가 필요한 글로벌 네트워크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의 20업계 이 하드웨어 기기 연결을 통해서 자체 AI 생태계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갤럭시 S24와 또 갤럭시 북 4 시리즈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AI를 탑재해서 현재 초기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작 대비해서 최고 30%까지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AI는 엣지 디바이스의 인공지능에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거대한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디바이스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얼굴 인식이라든가 지문 실시간 번역,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내 가전 제품의 대표적인 업체 L전자와 삼성전자 두 기업 역시 AI를 탑재한 가전 제품 접목을 한다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메모리 부분 사업 성장성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의 차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비메모리 영역인데요.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수요 부진으로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단은 메모리뿐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도 최근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약 171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바이오
부분에 3년간 약 240조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확대된 투자 금액 가운데 대부분이 반도체 투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 선단 공정의 적기 개발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혁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서 전 세계 1위에 도약할 수 있다는 기반을 갖추려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빅피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추세가 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5년도에는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 삼성 파운드리 사업은 이 가동을 하게 되면서 적자가 지속됐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되면서 삼성 파운드리 실적은 올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추세가 가파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나노를 포함한 선단 공정의 제품 비중 확대로 인해서 삼성 파운드리 실적은 내년도에는 아주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물론 최근 전고점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지금 PBR 기준 저평가된 상황이지요.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도 결국은 HBM에 달려 있는데요. HBM 최대 납품처인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지난 5월 달이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날 약 3%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 당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발열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황 존슨 CEO가 얘기한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HBM 공급 계약 체기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BM 가격이 D램 가격의 평균 5배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 3사 경쟁 체제가 열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HBM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 관련된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엔비디아에 매출을 한다면 일단 밸류에이션 레벨업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한번 볼까요? 올해 실적 전망치와 현재 주가 수준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2022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58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15%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 실적 기준 올해 예상 전망치 기준 PER 11.2배 정도 87,400원 기준으로 해서 11.2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7월 컨센서스가 11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고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96,800원이 최고점이었죠. 최근 단기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PBR은 지금 6배, 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통 약세 국면에서의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적용 PBR이 1.5배였는데 지금은 약세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세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SK하이닉스 시장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SK하이닉스가 현재 주가 수준 PBR 2.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정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어닝 모멘텀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 수준도 점유적인 우상향 패턴의 모습을 갖출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6월 13일부터 7월 9일까지 외국인기관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금액 부분으로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요. 5조 7,800억의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9,770억, 거의 1조 가까이의 누적 순매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많이 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본 삼성전자의 분석이었고요. 여러분들 본 영상을 통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여러분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웰스머니 TV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